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마스가 가자에서 테러를 감행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현지 시간 10월 7일 새벽 6시에 20분 만에 무려 2,500에서 5,000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동시에 공중과 지상 그리고 해상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벽을 30개소를 돌파했는데 돌파하기 전에 철저한 연구와 예행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작전 보안도 대단했죠.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 장비를 통제하고 또 제어해주는 휴대전화 중계소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을 장악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군에 기습을 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1시간 만에 1,500명이 오토바이나 차량 그리고 도보로 침투를 감행해서 내륙 10km, 20km까지 진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고 또 그들도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인질들을 데려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역을 봉쇄하고 폭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 지상작전이 일어날지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상작전은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고 또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화력으로 일단 하마스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전이라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를 무력화시키는데 직접적인 병력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봉쇄를 하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부를 정밀 폭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지금 이렇게 여러 영상을 보시면 폭탄 한 발 떨어뜨리면 그 건물 전체가 내려앉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스라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그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즉 하마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 정보 실패와 연계해서 9.19 군사 합의를 중지시켜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9.19 군사 합의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건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걸 또 굳이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권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조건 그 반대하는 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잘 되나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또 잘 됐으면 했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이번 하마스 공격과 연계를 해서 모사드가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경고를 못 받은 것처럼 우리도 현재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팩트에 의하면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한 것처럼 하마스는 로켓이 조그맣습니다. 길이가 1.5에서 뭐 한 2m 정도 되고 또 크기도 작아서
여러 군데에 숨겨서 쏠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 거는 대구경 포나 또 다련장 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동하는데 그렇게 숨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재 그 북한을 제대로 못 본다. 어느 정도 저하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것으로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9.19 군사합의를 중지시키는 것은 저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북한이 언젠가는 이제 큰 또 도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도발을 할 때 그 명분을 내세워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든가 아니면 중지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9.19 군사합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은 지휘관들 때문에 또 최근에 그 인권 문제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될 지휘관들이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지금 훈련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빨리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눈여겨볼 때 이거 국방부만 육해공군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좀 군인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센세이션만 일으키지 말고 무한 책임만 지우지 마십시오. 제발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지휘관들을 다 처벌하는 그러한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지휘관들이 훈련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간 훈련, 위험성 폭발물 같은 훈련, 이런 것들은 고도의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 여건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군인들은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대원들을 훈련시키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지휘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휘관들은 빨리 찾아내서 진급을 좀 시키십시오. 무사고 부대, 사고 안 내고 그저 부대원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무사히 이상 없이 지휘관 끝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군인들을 진급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는 것이 더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에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마스의 기습공격, 거기와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제대로 된 도발을 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오히려 고조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된 거나 중지시키면은 마치 우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잘못이냐, 팔레스타인이 잘못이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하마스는 편히 잠자고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 시신을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